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평창군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랑 2025년도 군정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정과, 회계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올림픽체육과, 안전교통과, 의료지원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유진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유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문병덕입니다. 부가팀장 전일하입니다. 징수팀장 송영훈입니다. 세수입팀장 양혜은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박종익입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주요 업무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2025년도 세정과 목표는 군정비정 달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등 4가지 역점 과제와 6가지 세부 추진 전략으로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군정비정 달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자주재원 세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는 지방세 430억, 세수입 285억, 총 7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세입 여건은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이나 일부 세목은 공동주택 준공 및 분양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소폭 증가하고 지방소득세 등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 세목별 분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 편의 시책을 확대하여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안정적인 공공자금 운영을 위한 금고관리입니다. 자금 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적기 적정 자금 배정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이자 수입 확대 등 안정적인 재정 수요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고계약 체결 현황은 NH농협은행 평창군 지부와 올해부터 28년까지 4년간 계약되어 있으며 예금 금리는 정기예금 2.65 내지 2.75%, 공공예금은 0.5%입니다. 일반회계 보유자금 및 이자 수입 내역은 일반회계 자금 보유 규모는 24년 12월 말 기준 2,290억 정도이며 이자 수입액은 63억입니다. 금년도 자금 운영 계획은 정기예금 30 내지 60억, 월 8 내지 10회 운영으로 공공자금 이자 수입을 증대하고 지출 시기 적기 조정을 통해 자금 운영 가능행을 최대한 확보하여 이자 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및 기금사업 추진입니다. 제도 시행 3년차를 맞아 인적 네트워크 중심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집중 홍보와 이색적 답례품 개발로 소액 기부자를 늘려가는 모금 활동으로 패러다임을 변경하며 특히 지역 실정에 맞는 유아, 아동, 청소년 대상 기금 사업을 적극 발굴 시행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개인 기부 한도가 연간 2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세액 공제 및 답례품 제공 내역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동안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사항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금 조성 누계는 7,510건 8억 7,897만 원으로 24년도 조성액은 전년 대비 기부 건수는 25.4%, 기부액은 16% 증가한 4,206건 4억 7,178만 3천 원입니다. MZ세대와 소액 기부자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평창군 NH 평창농협군지부, 평창군 조합운영협의회와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 협약 체결 및 상호 맞기부를 추진하였고 평창군 컨시던 호텔 평창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업무 협약 체결, 개인 알고리즘에 기분한 네이버, 카카오톡 배너 홍보, 리조트 객실 내부의 홍보 리플렛 비치 및 홍보 영상, TV 자동 표출, 2024
지방시대 엑스포 시군의 날 행사 홍보부스 운영, YTN 데일리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홍보 촬영, KTX 진부역 전광판 홍보,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부스 및 현장 기부 이벤트 진행, 고향사랑 기부제 누적 모금액 6억 돌파 이벤트 운영, 다함께 고향사랑 답례품 후기 챌린지 이벤트 실시, 다중 집합 장소 포스터 개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부자의 관심을 끌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 및 공급업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답례품 공급 및 선정위원회 3회 개최, 답례품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을 통한 답례품 상품성을 제고하고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와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답례품 공급업체 사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유아 아동 청소년 대상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부서별 기금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고향사랑 기부제 우수 사례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여 기부자의 기부 편의와 실기부를 연계하기 위해 평창 고향사랑 기부제 BI 개발 및 상표 등록,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동영상 제작 공모전 개최, 지역의 대표 주류 제품인 뭉평 메밀 막걸리에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라벨을 부착하여 전국 단위 홍보를 실시하고 네이버와 카카오를 중심으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며 지역 축제, 세미나, 포럼 등 다중집합 장소에 찾아가는 현장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타 지자체의 기관, 사회단체, 협력업체와의 상호 교차 기부를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고액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방안으로 기부 챌린지와 고액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록, 군 단위 지역 행사 초청장 발송, 평창군이 운영하는 관광지 무료 입장권 증정 등 혜택을 다양화하고 기부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답례품 발굴과 공급업체 관리를 강화하여 기부 확대 및 공급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부자의 공감을 끌어낼 기금사업 발굴 및 추진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세수중대를 위한 세원조사 강화입니다. 세원 발굴을 통해 공평과세 실현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현장조사에 기반한 근거과세 원칙 실현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연중 취득세 가세 물건에 대한 적정 신고와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하여 탈루, 누락세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32건 1억 4천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신축, 매매 등에 대한 과세 표준 및 적정 세율 적정 신고 여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적정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위해 취득세 적정 신고 여부 및 비과세 감면 대상 지적 사용 여부, 현장 조사 실시 및 신고기한 도래 및 감면 준수 위반 사항 시 자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액 수입 체납 징수 관리 강화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체납 정리 목표를 달성하여 지방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현년도 지방세 및 세액 수입 징수 관리 목표를 지방세 97.7%, 세액 수입 96.5%로 설정 운영하고 관연도 2월 체납액은 2월 체납액 정리 목표를 지방세 60%, 세액 수입 40%로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방세는 목표 대비 111% 27억, 세액 수입은 148% 12억 원을 정리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고액 체납자는 조기 독촉장 발부, 압류, 공매 등 신속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용치, 행정제재, 신용 제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처분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사전 안내를 통한 납세 편의 제공입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센터를 운영하고 철저한 사전 과세자료 정비로 누수 없는 세원관리 및 공평과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사항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를 위해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문, 법인,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문 등 4,773건을 발송하고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도움센터 운영을 총인력 16명으로 하였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6,709건 13억 원, 주민세 납부서 6,336건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월부터 5월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및 신고납부 안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및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센터 운영 7, 8월에는 주민세 부과 전 과세 대상 자료 정비 및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사업소부는 현장 확인을 통해 실질 공평과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세정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기금 모금에서 아주 많이 애써주신 우리 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질의했고 또 예선심 때도 질의했던 상황이라서 많이 생략하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고향사랑 기부제의 자료로 봐도 다른 페이지보다 더 많은 무려 3페이지에 걸쳐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관심에 또 격려를 보냅니다. 이제 지난해에도 보면 목표보다는 훨씬 많은 4억 7천여만 원의 모금을 거뒀는데 올해 목표는 또 얼마죠? 그건 이제 지난해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23년도 출발할 때 2억 4천, 작년에 2억 8천, 올해는 이제 3억 2천입니다. 물론 이 3억 2천보다는 이제 더 많이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올해부터 우리 연간 개인 한도가 500에서 2천으로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이거는 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더 많이 거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또 좋은 효과를 나타내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다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다행스럽게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이제 좋은 실적은 거뒀는데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추진하는 전담 부서나 전담 인력이 이제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해 18개 강원도 시군 추진된 거를 보면 4억을 넘게 이제 한 대가 6군데 정도 되는데 특히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8억을 했고요. 작년 4억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전담 조직도 있고 전담 인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4억을 초과한 데는 최소한 전담 인원이 2명 이상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계속 그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목표는 3억 2천 정도? 예, 그건 이제 당초 목표를 세우는데 그거를 초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목표 이상 많은 성과를 내주시길 바라겠고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자료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부분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모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진부역 전광판에 홍보를 한다는데 이 홍보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올해 이제 홍보비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지난해에 추진하면서 보니까 한 달에 200이 조금 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2달 홍보에서 400만 원 좀 넘게 들었는데 사실 홍보비가 너무 이제 많아서 연간 다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이 있습니다. 그 진부역 그 전광판의 홍보가 효과는 나는 있다고 보는데 다른 부분에서 내가 좀 알아보니까 이게 사실 광고료가 좀 비싼 홍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코레일에서 하는 거죠. 이제 코레일 자회사이잖아요. 코레일에서 외주를 줘서 하고 외주 있습니다. 회사이잖아요. 그 광고료 좀 저렴하면 우리 평창 홍보에도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워낙 광고료가 비싸다 보니까 섣불리 접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우리 집행기관하고 코레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광고료를 낮추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역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고료 때문에 우리 지역 홍보가 좀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기획실에 좀 회의될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어려운 그런 광고를 따내서 잘 홍보해 준 데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기부자에 대한 예우라는 거는 어떻게 예우를 하실 거죠? 이게
아, 명예전당이라는 부분에 네, 이제 2층 군수님 집무실 예, 앞에 예. 가시다 보면 그 장학금에 대한 네, 이제 명예전당인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확대해서 인재육성과에서 현관 이제 들어오는 아. 그 부분에 그 모니터나 이런 거를 개선을 해서 이제 수시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이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같이 이제 고액 기부하신 분들을 그 전광판에 노출할 수 있는 그렇게 협의를 그 했습니다. 장학재단의 기부자처럼 뭐 동판으로 해서 이렇게 부착시키는 게 아니고 네, 현재까지 여기는 그렇지 모니터를 통해서 네. 노출을 시켜주겠다. 네, 네. 그런 제도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예산심의 때 얘기했던 특정 사업에 대한 기부하기를 제가 이제 좀 당부를 드렸었는데 그거 계획하시는 거 있나요? 특정 사업? 그 이제 지금 그 장애인분이나 네. 또는 이제 그 청소년들 이동하는 차량 네. 그 차량 지원 사업을 지정 기부로 추진해 보려고 지금 네.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저번에 이제 보고 드린 것처럼 18개 시군에서 그 지정 기부 사업을 하는 데는 현재는 없습니다. 아마 올해 다들 시작할 거로 그렇게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제 관심 분야 안에서 좀 뭐 제 입장만 얘기해서 좀 죄송스러운 건 있는데 그 스포츠 산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기 활성화 그리고 지역의 인구 소멸을 막자는 뜻에서 제가 제안했던 이제 스포츠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특정 사업을 좀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건의를 드릴게요. 뭐 가령 평창읍에서 많이 하는 반다비 야구단에 네. 대한 기부를 특정 기부를 네. 하는 거하고 평창 FC의 U15에 관한 네. 부분 뭐 그런 부분도 좀 발굴을 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실제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네. 했는데 예. 그 반다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교육 특구 사업에 그 부분이 녹아 들어가서 이제 작년에 시행을 못했고 FC 같은 경우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검토해가지고 뭐 그런 스포츠 부분에 대한 그런 특정 기부를 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그 어쨌든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향 기부를 하거든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 고향에서 내가 그 기부한 예산이 돈이 이런 내가 알고 있는 사업에 쓰여지면 기부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 만족도가 많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가능한 한 올해 좀 그런 부분이 특정 기부에 좀 담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부탁을. 올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심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미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영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승임 경리팀장입니다. 조원근 계약팀장입니다. 강지훈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금옥 청사차량팀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2024 회계년도 결산입니다. 회계년도의 세입 세출 현황, 재정 운영 성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 검사를 거쳐 오는 6월 정례회 때 결산 승인을 받도록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주민 참여형 재정정보 공개 서비스 기반 마련입니다. 평창군 세입세출 계약정보 시스템 운영을 통해 공사 용역, 물품의 발주 계획과 입찰 및 개찰 정보는 물론 하도급, 수의계약 등 계약 정보까지 전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시스템 게시 건수는 총 37만 8천 건이고 월 평균 448건을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3월부터는 주민 의견란을 신설하여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공정하고 간소화된 계약제도 발굴 및 개선입니다. 먼저 지역 내 생산 제품을 설계에 반영한 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및 계약 관련 전문 컨설팅 업체와의 오픈 채팅방 운영, 실시간 자문, 전문 교육 진행 등을 통해서 회계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면 물론 서약서, 동의서 등 많은 계약 서류를 서식 하나로 간소화시켜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오늘 1월 20일 계약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공유재산 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입니다. 좁고 긴 모양의 토지, 동일인 사유지에 둘러싸인 토지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보존 부적합 군유지에 대한 매각을 적극 추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에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위탁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서 일반 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장과의 오류를 정비하는 등 공유재산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국민 중심의 소통형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군청 야외 정원의 노후된 정자와 경관 조명, 데크길 등을 일제히 정비해서 청사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공용 차량 추가 구입입니다. 내구 연한이 초과한 노후 차량 5대를 적게 교체하고 직원 출장 시 원활하게 공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가로 2대를 더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최근 차량 출고 기간이 길게는 10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속 집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소요 사업비는 일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계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정 의원님. 네, 심혜정 의원입니다. 페이지 134조 공유재산 운영체계 개선 관리 부분에 이제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적극 추진에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추진을 해왔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경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좁고 긴 모양의 토지 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해 주신 동일 사유지에 둘러싸여서 고립된 토지는 사실 우리 군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토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각을 추진하는데 그것은 지방 재정 확충에도 큰 도움은 되지만 이것을 매입한 주민은 엄청 큰 그 이득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우리말로 알박기라는 그런 토지인데 그것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토지의 효율성은 아주 극대화돼서 사업을 하든 농사를 하든 모든 이용해서 큰 효율성이 발생하는 그런 토지인데 우리 회계과에서 적극적 추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실적은 뭐 올해가 한 6억 정도로 좀 늘었는데 이
우리가 매각을 할 때 그 가격 책정의 방법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다 감정 평가를 거쳐서 그 감정 평가 금액으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아니고 네, 감정평가에 의한. 네네. 요즘 감정평가가 거의 시세 정도가 나오나요? 저희가 감정 평가를 할 때는요 시세 가격입니다. 어쨌든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시세라는 게 요새 감정가가 시세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종종. 이제 그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할 때에는 좀 좋은 이미지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주민한테 팔 때 매각을 할 때는 이 감정가가 너무 시세보다 좀 더 나온다 이러면 매입을 하게 되는 주민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겨요. 그래서 뭐 양쪽 다 생각은 해야겠지만 이것처럼 깊고 좁고 긴 토지 그리고 우리가 쓸모없는 토지를 매각할 때는 감정가가 시세보다 좀 편안하게 가격 책정될 수 있도록 감정하는 분하고 협의를 좀 뭐 어렵겠지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뜻을 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이해를 이해를 가시죠? 했고요. 그 부분 좀 네. 뭐 어려운 답변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는 사람은 좋긴 좋아요. 좋은데 사게 돼서 좋은데 사실은 쓸모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매각을 할 때 시세 정도만 나오면 되는데 다른 예를 들으면 시세보다 감정가가 더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점을 유념해서 이를 제가 처리할 거고요. 그리고 시세보다 더 높게 받아서 주민분들한테 약간 조금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줘서 감사를 드리고 항상 우리 분정을 세워주시는 과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136페이지 공용 차량 이거는 약간 좀 같이 상관된 건데 제가 좀 행감 때 우리 공용 차량 그 통합 관리 플랫폼을 좀 구축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뭐 우리 차량의 유지 보수라든가 뭐 비용 전상, 뭐 예약 관리 이런 거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근데 혹시 그 올해 할 계획은 그때 이제 과장님이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정식의 과장님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어때 올해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약간 숙지를 못했는데요. 그 부분 알아보고요. 근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우리 그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쓰지 않는 차량도 같이 바꿔서 쓸 수 있다든가 하여튼 효율적인 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다른 지자체도 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좀 건의드렸었는데 그거 한번 또 살펴보시고 올 초니까 한번 할 수 있으면 계획을 세우시든가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께서 질의하신 그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조사 방식을 이제 군에서 일반적으로 그 보존 부적합 그 대상지를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연관된 토지 소유자 그 옆에 사는 사람들 인근의 토지에 연접한 사람들에게 수익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매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특혜 소지가 있는 경우는 아까 내용대로 보니까 일반 매각을 한다든지 네네. 입찰을 진행한다든지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내가 내 땅을 활용하고 진행하는데 거기에 군유지가 좀
버텨 있어. 근데 그건 부족함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있어요. 네네. 그런 거를 사고자 원하는 일반 국민이 있다는 거죠. 네네. 이런 것도 혹시 매각의 대상이 되는지.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집이 이제 주민이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진입도로의 일부가 네. 뭐 평창군이 이제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있다거나 네. 그럴 때는 저희가 그 도로에 있는 일부를 저희가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거잖아요. 약간 뭐 몇 프로의 확률은 있겠지만 거의 없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좀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그런 재산 가치 그런 거를 조금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군에서 행정에서 판단하는 것은 부족함이라고 판단된 거나에 한해서만 매각을 하는 거, 그거 포함해서 부족함이 아니래도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런 거는 좀 검토해서 내가 사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은 행정이 적극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뭐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파니까 수입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여기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매각 계획은 6억이지만 뭐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무조건 뭐 또 군 땅을 막 팔아가지고 재정 수입을 확충한다라는 그런 어떤 뭐 그런 느낌만 그런 어떤 얘기만 안 들 수 있다면은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땅들이 있다면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협의해서 매각을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부족한 토지에서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아마 주민들이 원하는 것까지도 검토해가지고 판단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재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입니다. 관광정책과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추진 방향은 생략하고 4페이지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평창관광문화재단 공식 출범입니다. 평창관광문화재단은 평창군 출연기관으로서 비영리 재단 법인이며 2025년 1월 1일 공식적으로 출범하여 현재 직원들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재단 전체 예산은 자본금과 운영비, 사업비를 합쳐 총 35억 7천만 원으로 평창군의 관광, 문화, 축제 분야 전반에 대해 위탁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재단 운영을 위한 CI 로고 제작, 내규 제정과 직원 충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재단 차원의 문화관광 발전 전략 및 방안 제시와 공모사업 등 신규 사업 발굴, 관광 마케팅 및 문화사업 추진, 지역축제 기획 및 홍보사업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관광정책 세미나 개최 및 정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평창관광 추진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6월 중 평창군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평창군의 중장기 관광발전 추진 방향과 국내의 관광 동향 및 우수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특히 주요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단체별 역할 토의와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평창 에코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노람달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자연 친화적 힐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금년까지 총 96억 3천만 원이 투자되는 에코랜드 조성 사업은 지난해 12월 16일 시설 공사에 대한 준공을 했으며 금년에는
부대 공사와 식물 카페 등 시설 구성 및 운영 준비를 마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힐링키즈 엠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꿈의 다와 캠핑장과 연계한 가족 단위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금년까지 1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주민 의견이 반영된 놀이기구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부대시설 공사를 착공했으며 금년에는 5월까지 놀이기구 제작 설치와 부대시설 공사를 준공하여 6월부터는 시설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8페이지 물구비 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대화면 상하미리에 국민 여가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지난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와 수질오염 총량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강원도 제1회 추경 예산의 사업비 확보 및 2026년 관광자원 개발 도비전환 사업 공모를 신청하겠습니다. 9페이지 대관령 산악관광 케이블카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해바다와 백두대간을 케이블카로 연결하여 평창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 관광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평창 강릉 공통노선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9월부터 현재까지 시공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중앙투자심사와 기본 및 시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통노선에 연계할 평창노선은 별도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고 민간 투자 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대화면 백골마을에 250억 원을 투입하여 농촌 체험관광을 겸한 산림휴양형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고 1차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와 지정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준공하고 2차 토지 매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본계획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의로 제시된 에콜리안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올림픽 체육과와 업무이관 등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람뜰 종합개발계획 추진입니다. 노람뜰과 평창강 주변 일대를 힐링과 웰니스로 특화된 테마 관광지로 지정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개발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금년에는 지역계획형 관광자원 개발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개발사업비를 확보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진흥을 위한 강원도 관광개발 5개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관광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는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4억 5,700만 원을 들여 평창군의 사계절과 주요 관광지, 축제를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문화관광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및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강원 방문의 해 캠페인이 추진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및 평창관광문화재단 등과 협력하여 신규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광의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평창역과 진부역을 교통 거점으로 평창시티투어와 관광택시 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고래일과 연계한 철도 관광상품 위탁 운영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행사 모객 인센티브 지급과 개별 관광객 여행 장려금 지원으로 지역 내 관광 소비를 장려하고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평창 힐링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 8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개방산 오토캠핑장 내에 숙박동 3동 설치를 완료하고 워케이션 신축을 위한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워케이션 센터 신축 공사와 진입로 포장 공사를 7월까지 완료하고 시설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후 기존의 개방산 오토캠핑장 시설과 연계하여 힐링과 체험을 주제로 하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개촌클래식 예술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민간협력 지역상생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110억 원을 투입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웰컴센터 신축을 위한 공공건축 심의, 실시 설계, 건축공사 착공 및 클래식 거리 조성 사업 등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휴 콘서트, 아마추어 콩쿠르, 주민 대상 클래식 교육, 주민 창업 지원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진부 다목적 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진부면에 다목적 행사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총 30억 원을 들여 막구조물 한동과 부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막구조물 설치를 위한 기초 공사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막구조물 현장 설치와 전기 통신 등 부대 공사를 3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성문화마을 별빛마루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 효성문화마을 메밀꽃단지 조성 시 함께 매입한 건물을 다목적 관광 편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건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주민설명회를 통해 노후된 목조 건물 한 동은 철거하고 철근 콘크리트 건물 2동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책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금년에는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하여 8월까지는 모든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축제 육성으로 지역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저희 과가 지원하는 문화관광 축제는 모두 7개입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비슷한 약 3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축제별 특성에 맞는 시설 조성과 테마 프로그램 개발, 홍보 마케팅 시행, 관광객 편의 제공, 안전관리 강화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축제위원회 조직 정비 및 역량 강화와 재단 설립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우수축제 선진지 견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축제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더 나은 축제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정책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네, 박준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145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창 에코랜드 조성 사업인데요. 이번에 이제 4월달에 이제 개강을 이제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거기 보면 벽천 있죠, 벽천. 네,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까맣게 이렇게 담으로 싼 거기에다가 분수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저도 가봤지만 주민들이 이짝 도로에서 봤을 적에는 거기 이제 답답하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 안에 이제 그 이제 분수가 있고 이제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거기 도로에서 보면 그냥 까만색이 벽으로만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뭐냐고 이제 저한테도 물어서 저도 물론 가갖고 현장 확인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쪽 뒤로 혹시 분수가 같이 나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분수가 안 나오고 앞에만 나올 경우에는 그 도로에서 봤을 경우에는 거기가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벽천 그 운영하실 적에 뒤에도 분수가 나오게끔 하시는지.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그 뭐 분수라고 해서 물을 이렇게 뿜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벽천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구조로 지금 공사가 시행됐고요. 그 뒤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뭐 이 벽천 자체가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뭐 크게 볼거리도 없고 해서 저희가 거기 뒤쪽으로는 그 차폐목을 좀 저희가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동절기라서 그 지난해에 그 잔디 식재나 그 나무 식재를 좀 다 마무리를 못했고요. 올 봄에 잔디 식재나 그 나무 식재를 할 때 그 뒤에는 좀 차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 지금 우리 에코랜드가 정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네. 평창군에서도 이거 주목만한 사업인데 외부인들도 그렇고 같이 가다 보니까 이게 시커멓게만 돼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고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거 벽천 분수 같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게 이제 개장이 되면 여름에는 아마 뒤에도 뭔가를 할 것이가 아니면은 물이 내려올 것인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저도 그쪽에서 봤을 적에는 그분들처럼 답답함을 느끼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돌기둥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것도 신경 쓰셔서 개장하는데 그래도 와 정말 괜찮다, 정말 볼만하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뭐 이거 그냥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서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거니까 좀 철두철미하게 좀 계획 좀 세우셔서 좀 디테일하게 좀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좀 개강에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했던 그 시설 외에도 조금 저희가 보완을 좀 더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기 그 관광지 지정 계획을 하면서 그 지금 남아 있는 그 여백 공간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채울 건지와 기존에 있던 시설과의 연계성, 그다음 기존 시설을 또 어떻게 활용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도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다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의원님. 과장님, 그 157페이지 효성 문화마을 별빛마루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작년에 이게 이 사업이 됐어야지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올해 하신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철거하는 게 예전에는 이거 뭐야 나돔인가? 거기를 그 철골을 철거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목조를 철거한다고 나와 있네요. 네,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다동 아래쪽에 있는 다동을 좀 저희가 철거해서 이쪽 그 동선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려고 했는데 좀 전문가 분하고 지금 현장을 답사하고 그 확인한 결과 그 위에 있는 지금 목조 주택 가동은 가운데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목조 주택 그게 너무 노후되고요. 리모델링 할 수 없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그 건축사님은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의견을 받아서 일단 철거는 가동을 하는 걸로 했고 나동하고 다동을 지금 중간에 그 통로만 좀 저희가 확보되면 그 뒤편에 있는 우리 군유지 메밀꽃밭 쪽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를 확보하면서 나하고 다동을 조금 물리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좀 브릿지나 이런 걸로 연결을 한번 해보는 그런 구상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다동을 철거해야지 이제 거기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그렇죠. 뒤에 이제 바닥으로 좀 이렇게 좀 많이 그래서 터지는. 이제 다동을 네. 원래는 철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목조가 더 저희가 보기에는 목조도 괜찮다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생각했거든요. 목조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건축사님이 현장 가서 확인하시고는 이게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겠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지금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있잖아요, 과장님. 네. 이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뭐 이름은 이제 커뮤니티 공간으로 돼 있는데 뭐 저희 뭐 축제 기간 중에는 당연히 뭐 관광객들 쉼터로 좀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 평시에는 이 건물을 지금 상시 그냥 개방을 좀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 무인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다 추가로 인력을 배치를 해서 운영할 건지 아니면 기존의 효석 달빛 언덕 인력들을 같이 연계해서 좀 여기 근무를 할 수 있는지 부분은 저희가 조금 검토를 좀 해보고요. 그 안에는 가급적이면 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좀 만들어주고 특히나 또 요즘은 워케이션에 이런 분들도 지금 계속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 와서 좀 개인적으로 와서 일도 좀 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활용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를 이제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전시실로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사계절 계속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관광객들이든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볼 수 있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보셔서. 네. 왜냐면 지금 우리 뭐 평창 예술을 보면 평창에 예술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그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자기네들이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사계절 열고 운영을 할 테니 전시실을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좀 있어서 그 과장님 그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많은 공간을 차지 안 하고요. 예를 들면 뭐 벽면이나 이런 데를 좀 활용해서 전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인 협회든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리는 그런 협회에서의 작품이든 큰 공간을 차지 않는다면 그런 전시 작품들도 같이 뭐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계절 계속 전시한다 그러면 좀 관광객들이 들어왔다가 뭐 잠깐 쉬고 들어왔다가 구경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예. 네.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해 봐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8월 달이면 준공이 되네요. 예,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리모델링 하면
좀 사업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요. 추경의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시기는 한 8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월 때 그 효성문화제 전에 좀 예. 하셔서 효성문화제 때 좀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업무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고 아주 알기 쉽게 잘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업무 보고하실 때 네. 좀 그 시나리오하고 좀 잘못된 게 네. 그 페이지를 얘기할 때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페이지가 확실히 틀리게 설명을 했어요. 아, 네. 그럼 예, 그 페이지는 제가 사전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의원들이 좀 혼란이 왔는데 예, 그 알겠습니다. 부분이 좀 예, 미스가 있었다고 지금 예. 지적을 해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에는 다른 부서장들이나 뭐 과장님도 하셨겠지만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걸 꼭 하셨는데 네. 오늘은 빠지셨어요. 그거. 의도적으로 빠지는지. 아니 뭐 의도로 뺀 건 아니고요. 예. 뭐 지난해 때 인사를 해서 예. 너무 뭐, 가볍게 생각했는 거. 그 이때라도 우리 팀장님들이 의원님들하고 한번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예, 제가 되는데 다시 한번 소개 좀 다시 할 수 있어요? 시켜드리도록. 그럼 네, 다시 한번 네,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와 그 같이 근무하는 우리 팀장님들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대영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명호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왕재 축제지원팀장입니다. 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하고 오늘 친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예. 그럼 본질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8쪽인데 이 부분은 제가 행감이나 예선심 때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너무 우려가 많이 돼서 다시 한번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 산악관광 부분이 케이블카 이제 공통 노선하고 평창 노선이 있는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어울리에서 선자령까지 구간이 이제 5km인데 여기는 사업비가 663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우리 평창하고 강릉하고 공동으로 부담하고 그다음에 평창 노선은 4.2km에 524억은 우리 평창군만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뭐 나는 과장님이 강릉시하고 협의할 때 과장님 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검토를 했을 때 이렇게 예산이 배분이 되는 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나 고민 다시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그 지금 사업비 때문에 그 뭐 노선을 검토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요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지금 나왔을 당시에 노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 계획을 좀 작성했는데 제가 얘기한 거는 노선 검토는 이제 나중에 뭐 용역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하리라고 보고 사업비 배분의 문제, 강릉하고 우리 평창하고의 사업비 배분 문제. 그러니까 사업비 배분은 공통 노선 부분에 대한 것만 이제 사업비 배분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공통 노선에 대해서 네. 공통 노선이라는 게 구간이 강릉서 어울리에서 선자령까지 올라오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 구간은 강릉의 예산, 평생 예산 공동으로 투입이 되고 네, 네. 우리 노선은 우리 평창이 되고 사실 그런 논리라면 우리 노선도 그 선자령에서 휴게소까지 오는 대관령 휴게소까지 오는 4.2km의 노선도 강릉하고 우리하고 반반씩 부담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게요. 이 지금 저희가 요 평창 노선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는 선자령에서 그 휴게소 부분은 100% 사실은 다 그 평창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공통 노선으로 좀 넣을 수 없는 부분이 이 공통 노선은 이미 어울리에서 선자령까지를 공통 노선으로 좀 뒀고요. 나머지는 연계 노선으로 지금 검토가 된 부분이라서요. 행정구역상 선자령에서 어울리까지는 강릉 구간이잖아요. 행정구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죠. 선자령은 저희 평창 구간입니다.
아니 선자령 정상까지 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정사령 넘어서요. 네. 그 선자령 정상에는 백두대간 거기는 핵심 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주나 상부 정류장 설치가 사실상 불가해서 그 선자령 그 고개를 넘으면 그 뒤에 과거에 그 전파관리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최신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땅이 있는데 지금은 지난해 산림청에서 그 매입을 한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만초지라고 불리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상부 정류장으로 좀 그 계획을 했고 그거는 저희 평창군 관할 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류장, 상부 네, 정류장. 상부 정류장. 그러면 우리 행정구역상에 평창군하고 강릉의 경계에서 넘어와서 우리 평창군 지역의 상부 정류장이 유치가 되기 때문에 공동 노선으로 판단을 했고 예산 또한 강릉하고 우리하고 같이 된다는 걸로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저희는 그 구간 판단했습니다. 길이가 얼마예요? 우리 지역 넘어와서 전체 5km 중에 저희 평창군이 약 1km, 그다음에 강릉시 그 행정구역이 4km. 그래서 지금 8대 2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예산도 공동 노선에 4대 1로 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용역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5대 5로 좀 계속 가고 있고요. 용역비는 지금 공사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번에 행감 때나 예선시 밑에 네. 과장님께서 반반씩 50%씩 부담하신다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지금 뭐 길이에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는 저희 사실 좀 고대 전략적 결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왜냐하면-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이게 네. 우리가 그냥 이 부분을 인정을 하면 정말로 안 되는 부분이거든. 나중에 후세까지는 안 가더라도 당장 이 사업이 이렇게 시행된다. 대관령 주민이나 우리 국민이 깊게 들어가 보면 도저히 인정을 못할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50% 그러니까 강릉시와 평창군이 5대 5까지의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결국은 지방 재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다만 그게 투자한 만큼 또 수익 배분에 있어서도 투자 비율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좀 결정을 할 때 좀 이제 신중하게 좀 결정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되고, 같습니다. 네. 예, 이런 논리로 가면 정말로 그 우리한테 들어오는 득을 계산을 해서 정말 반반씩 부담을 하든지 해야지. 그 4km 강릉 구간에 4km하고 우리 구간에 1km를 공동 구간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반씩 된다. 이거는 바보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투자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 비율만큼 나중에 수익으로 가져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를 투자를 많이 하고 수입 많이 가져가겠다. 네, 그렇죠. 네. 그 수입에 대한 예측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저번에 용역을 통해서 이제 타당성을 했는데 지금 타당성에서의 BC 값은 1.09가 나왔습니다. 사업성이 있는 걸로 일단 검토가 됐고요. 앞으로 이게 이제 운영이 뭐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날지. 뭐 그렇지만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뭐 나온 결과로 논다면 수익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면 얼마를 투자하고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갈 건지는 저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릉하고 우리하고 예산 규모를 봐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강릉보다 더 많이 투입을 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없고 제가 좀 모파신 하는 얘기인데 또 반복된 얘기를 해서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선자령에서 구 대관령 교수까지의 노선으로 바치는 사업이라면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업이 네. 계속 전체 제가 항상 강조했던 그 가류왕산이나 장암산이나 육경바지까지 연결되는 산악관광의 계획을 갖고 시작한다면 인정이 되지만 여기서 끝나는 계획이라면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급한 대로 그 현계 시내나 알펜시아까지 진부역까지라도 연결하는 계획을 생각을 하고 시행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저는. 네. 뭐 저희가 공통 노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가장 그 넘어야 될 그 규제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집중을 1단계 사업, 저희 공통 노선 1단계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 1단계 사업에도 저희가 집중을 좀 할 수밖에 없고요. 1단계 사업이 되면
각각의 시군이 강릉시도 마찬가지고 저희 평창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릉 노선도 연결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도 평창 노선을 연결을 해야 되는 2단계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걸 그때 염두에 두고 하셔야죠. 지금 선자령에서 구 대관령 노선으로는 지금 저희가 지금 계획은 되어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평창 노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더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셔야죠. 네, 네. 그래서 그 결과가 뭐 한 3월 정도에는 나오면 여기 그때 이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평창 하겠습니다. 노선에 대한 부분이 타전수 검토용역이 올해 3월 달까지 네, 있잖아요. 네, 여기 그 용역이 나오면 네, 그 네, 의원들하고 다시 한번 좀 네, 그렇게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고 네. 의논을 해줬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그 다음 페이지에 149페이지에 보면 이제 평창 노선에 지방 재정 투자 심사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민간 투자 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이 부분은 생략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지. 저희가 당초에 이 기본구상 안 부분에서 지금 선자령에서 구 대관령 휴게소 4.2km 부분, 이게 지금 저희 평창 노선이었는데요. 이 평창 노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민간 투자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접근을 해봤는데, 요거는 사실 좀 메리트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지금 평창 노선 부분을 다시 추가로 검토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선자령을 중심적으로 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목장을 좀 연결하는 그 노선에 대해서 민간 투자 부분에 대한 의사를 저희가 좀 요즘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이런 우리가 백두대간의 이제 산악관광에 그 관련이 돼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들이 좀 있잖아요. 뭐 네. 삼양 라운드힐이라든가 네. 용평, 알펜시아 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 민간 투자 사업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도 뭐, 네. 관심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 네, 일단 양 기관을 다 방문했고요. 예. 방문해서 의사를 저희가 사업 설명을 좀 드렸고 예. 거기에 대한 의사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임원진들이 결정할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삼양 라운드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삼양 목장인데 네. 사실은 지금 소 키우는 것보다 이런 산악관광이나 레저 사업 쪽으로 관심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또 용평 문화파크 역시 그 케이블카 사업이 그 대표님께서 그 베트남에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케이블카를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골드라인 쪽 스키장 골드라인 쪽으로도 케이블카를 하나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과 함께 그 민간 자본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검토를 해보시는 게 이 사업의 성공으로 가는 길에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과장님 워낙 뭐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해 주시면 올해가 네. 진짜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산악관광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오늘 2025년도 우리 관광정책까지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150쪽의 꿈의 대화 힐링타운인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1월달에 기본 계획 타당성 용역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나왔나요, 이 용역이? 네, 지금 두 가지 안을 나왔는데요. 뭐 첫 번째 안은 저희 그 농촌 그 체험 휴양형 그런 그 관광지로 개발하는 안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체육 시설형 소위 에콜리안 골프장 두 가지 안을 좀 나왔고요. 그 중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에콜리안 골프장을 추진하기로 지역 주민들 건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뭐 골프장은 또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올림픽 체육과로 업무 이관을 좀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기본 용역의 골프장 부분도 뭐 안으로 나왔네요. 네, 담았습니다. 담았어요. 네. 잘 하셨네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고 사업성이 있다면 뭐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그 부분도 용역을 우리 의원들이 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 전에 지금 사실 일정을 조금 저희가 조율을 좀 했었는데 일정이 좀 안 돼서 그래서 이번 뭐 그 회기 중이든 아니면
사전 설명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저희가 그 설명 영역 부분 한번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호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호입니다. 문화예술과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랑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고승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고현수 국가유산팀장님입니다. 황정진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일반 현황과 추진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주요 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집중 홍보 사업입니다. 3억 2천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예능 및 드라마 방송 때 주요 관광지, 축제, 특산품을 노출하고 매 프로그램 종료 시에는 평창군 로고, 자막 노출 등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간접 홍보로 주요 관광지와 브랜드를 알림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추진사항은 드라마에는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 예능 프로그램은 태군 노래방, 삼시세끼 라이트, 노래하는 대한민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두 번째로 품격 있는 다양한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비 12억 8천만 원을 들여서 문화예술 공연, 축제, 행사, 콘서트 등 5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기본권과 문화 참여권을 확대하고 지역을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문화예술 공연에 4억 원, 축제, 행사, 콘서트에 1억 6천만 원, 제22회 대관령 음악제에 1억 원, 제48회 평창 노산문화제에 3억 원, 제43회 국민의 날 행사에 3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세 번째로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관내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 협업으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주민 문화 복지 실현과 지역 문화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9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창작 스튜디오를 활용한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관내 지역 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위해서 평창관광문화재단에 문화예술 기획 등 6개 사업을, 평창문화원에는 꿈의 오케스트라 등 8개 사업을, 평창예총에는 문화예술의 밤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평창관광문화재단, 평창문화원, 평창예총 간 전단 사업 추진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관광문화재단에는 문화예술 기획, 공연, 전시 등 콘텐츠 발굴 사업으로, 평창문화원에는 지역문화 보존 및 특화 사업 추진으로, 평창예총에는 관내 예술단체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평창에 작은 영화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중리의 173번지 일원으로 영화관은 신축 한동입니다. 2층 건물로 연면적 995평방미터로 관람석 190석입니다. 사업비는 59억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작년 6월에 공공건축 심의회를 완료하였고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건축 설계 공모를 추진한 결과 18개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2월까지 설계 공모작을 심사 선정을 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금년 2월에 발표해서 6월에 완료를 하고 행정 절차 이행 후 금년 8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 11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6년 12월에 민간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월정사 세계 청소년 명상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부면 동산리 19-10번지 일원으로 건물 3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명상센터 2층, 명상동 2층, 관리동 1층입니다. 총 사업비는 182억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5월 달에 건축기획 용역을 착수해서 작년 8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5월에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금년 6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에 준공을 하고 2027년 3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유산 사업 정비사업입니다. 4개 사업으로 월정사 담장 보수에 7천만원, 월정사 북대 고우남 단천 공사에 2억 3,700만원, 영월 보덕사 석조 열애자상 계급 및 보존 처리에 7천만원, 평창 지동봉 가옥 보수 정비사업에 7천만원 등 총 4개 사업 4억 4,700만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유산 정비사업입니다. 월정사 팔각 9층 성탑 경내 마당 정비 2억 9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6개 사업에 34억 2천만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문화유산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월정사의 전통상사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7천만원, 평창 아라리 보존회 평창 아라리 생생문화유산 활용사업에 5천만원, 평창 둔전평 농악보존회의 무형유산 전수관 활성화 사업으로 2,250만원, 월정사의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에 5천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1억 9,250만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 9월에 공모사업이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도지정 무형유산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평창 아라리 보존회에 평창 아라리 시민극 지원으로 2천만원, 평창 황병산 사냥보존회에 황병산 사냥민속 마당극 지원으로 2천만원, 도지정 무형유산 육성 및 공개 행사 지원에 6개 사업에 1억 5,200만원, 총 3개 사업에 1억 9,250만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평창 박림 삼배민속 전통 문화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박림리 1334번지 일원으로 건물 한동 연면적 99평방미터를 주요 시설은 전시실, 체험실, 소품실, 연습실, 사무실 등을 짓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3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작년 11월에 공유재산 계획에 반영을 해서 향후 금년 2월까지 부지 매입 및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도전환 사업비로 신청을 해서 금년 3월 건축기 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금년 8월에 실시 성형을 창수한 후에 금년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은 내년 3월, 준공은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평창문화예술회관의 시설 내부 리모델링 사업 및 외부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2호석 문화예술촌
시설 내비 보수 정비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등 총 2억 7천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문화예술회관은 대공연장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45억 원, 냉난방 시스템 및 소방 펌프 교체 사업으로 1억 1천만 원, 2호선 문화예술촌 주변 정비 사업에 4억 8천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예술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168페이지 좀 봐주세요. 작은 영화관 권리. 과장님 이거 이제 기본 설계가 올 2월에 나오네, 그죠? 2월까지. 그 건축 설계 공모 사업을 추진했는데 18개 사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당선작을 2월까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 본의원이 여기 왜냐하면 저희들 지금 평창읍의 작은 영화관에 이제 주민들의 수건 사업으로 지금 권리를 하게 됐는데 예. 그 작은 영화관을 지금 이거 하나만 하실 건가요? 일단 계획은 영화관 한 동입니다. 왜냐하면 영화관을 만약에 건립하시는데 지금 관람석이 190석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 190석이 일반석인가요? 그거는 이제 그 설계 공모하고 그다음에 기본 설계가 저희가 3월 달에 이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기본 실시 설계 때 그거는 이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각 지역마다 작은 영화관이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이제 심사숙고하면서 설계할 때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타 지자체에 가보면 관람석도 그러니까 작은 지역 군 단위에는 일반석 190석을 갖다가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지만 다이닝 클라이너라고 아세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거 뭐냐 누워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거 해봤습니다. 그거, 네. 그래서 이제 군 단위에는 사실은 지역의 젊은 인구들이 많지 않잖아, 그죠? 예.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중장년층들이 많은데 요새는 대세가 편안하게 누워서 집에서처럼 볼 수 있게끔 그런 게 지금 대세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일반석을 만약에 지금까지는 6대 4로 했다면 4대 6으로 예. 그렇다고 일반 관람석을 190개, 200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거는 제가 그냥 하나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보고서 제안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좌석 배치도 우리 군 단위에 맞게 굳이 크게 일반석을 할 게 아니라 그 다이닝 그 클라이든가 그런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걸 갖다가 다른 비율을 좀 더 높게 예. 그렇게 설계를 하시에도 그런 것도 좀 요구 사항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하나 갖고 사실은 운영하기는 좀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은 뭐 도서관이랑 같이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인근 군에 좀 다녀와 봤는데 도서관하고 영화관이 안 될 것 같은데 도서관하고 영화관이 요새는 워낙 방음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요거 하나뿐만 아니라 요거 말고 뭐 저번에는 여기다 박물관 하니 뭐 하니 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왕이면은 다각도로 좀 검토하셔서 우리가 영화관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운영을 잘하고 주민들이 정말 잘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공간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한번 설계 공모나 그런 데 한번 참작을 좀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제 누워서 관람하는 의자를 저도 그 제주도에 가서 한번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폭도 넓고 뭐 거의 누워 있는 자세더라고 보니. 근데 뭐 그 비용도 비싸지 않고 보니까 좀 뭐 차별화해야겠다는 생각도 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실시 설계할 때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관 외에 다른 이제 부대 시설도 좀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69쪽에 월정 세계 청소년 명상센터 부분인데 예. 182억 정도 드는 예산에 이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데 이제 그 문화재 사업들이 여러 개 있지만 거의 자부담 부분이 없이 이렇게 표기되는 게 많은데 유독 우리 명상센터는 예산 부분에서 자부담이 18억 2천만 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제가 업무 파악이 좀 잘 안 돼가지고요. 예. 그 90%는 저희가 이제 예산 지원을 월정사에서 민간 자본 보조로 지원을 해주고요. 그 나머지 10%는 이제 월정사에서 그거를 같이 포함해서 어쨌든 계약을 한 다음에 이제 지출을 총액으로 같이 지출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요. 그럼 정산 부분은 정산도 제가 알고 있기로 나중에 자부담 부분까지 저희가 정산을 다 같이 받고 포함해서? 있습니다. 예, 받고 있습니다. 그 18억 그래서 절대 2천만 자부담을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소유주는 누가 되는 거예요? 소유주는 월정사로 됩니다. 그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저희가 민간 자보로 그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네. 90%는 예산을 다 월정사에다가 그 예산을 이제 지원해 주는 게 90% 지원해 주고 10%는 월정사에서 거기서 자부담. 이제 같이 돈을 전체 근데 관리를 하면서 10%가 들어왔는지에 대해는 정산 때 확인을 예, 하겠다. 예. 그러면 이제 다른 문화재의 관리나 정비나 뭐 보수 부분에서는 자부담 비용이 없잖아요. 예, 지금 없습니다. 아마 국가 유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기는 소유주가 누가 돼? 문화재에 대한 소유주. 그것도 월정사입니다. 같은 월정사 소유인데 어느 부분은 자부담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명확히 국가 좀- 유산으로 지정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저희가 그 국가에서 그다음에 또 지자체에서 이제 관리 지원해 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면은 개보수를 하고 하는 거고. 문화재에 대한 관리나 뭐 예. 보수에 대해서는 의무가 있다고 그 요거는 이제 하면 예. 그러면 명상센터 부분이 문화재에서 우리가 90%를 지원하나요? 아니요. 문화재는 이제 100%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예. 명성세트는 사실은 어떤 이제 이제 월정사든 아니면 그런 걸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아마 자부담을 10%를 대고 나머지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이제 소유권은 어쨌든 월정사로 이해를 하고 싶어서 나도 이제 진행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사업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명확히 좀 하고 싶어서 질의한 건데 팀장님이 뭔가를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보다 더 이해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있나요? 있으면 한번 나와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뭐 과장님 무시하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괜찮아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 전달이 좀 필요하다고.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되겠어. 이런 예산 지원의 부분에서 그 자부담 부분에 투입되는 거와 안 되는 거 명확히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월정 세계 청소년 명상센터는 문체부 사업으로 문화복합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에서 자부담 10%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문화재 보수 부분은 국가유산청 사업으로 국가유산 보수에 대해서는 100% 전액 국도비, 군비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명상센터 부분은 자부담 10%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문화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90%의 예산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느 근거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문체부 사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화 시설을 이제
명상센터, 문화시설 이런 짓는 사업으로 90% 자부담, 아니 90%가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기준의 10%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보면 월정사가 아닌 다른 데에 문체부의 사업을 우리가 이제 공모라나 뭐 어쨌든 간에 유치를 하게 되면 9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사업도 발굴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제가 좀 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네. 이런 사업이 결정될 때 내가 언제 다른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군에서 우리 월장사 구역에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하고 문체부에 건의를 하는지 아니면 절에서 월장사에서 먼저 문체부하고 협의를 다 해놓고 우리 군비를 78억 4,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요청이 오는 건지. 이번 사업은 월정사에서 문체부와 월정사에서 협의를 했죠. 해서 네. 이제 월정사에서 그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놓고 우리 지방비 부분에서 도비가 이렇게 되고 우리 군에서는 이 정도의 부담이 필요하다고 건의고 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맞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 지역이 필요한 사업이고 하지만 이 예산이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 질의를 한 거고 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비단 월정사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필요한 사업이 지역에 있다면 90%의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군비 포함해서 90%의 그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사실 월정사가 이제 뭐 어떤 단체로 봐야 되는데 단체에서 10%만 부담하고 국도 군비까지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거 서면으로 좀 알아보셔가지고 저한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룡사도 지금 명상센터를 네, 지금 계획하고 있고 저희랑 지금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구룡사요. 구룡사, 네, 원주 구룡사. 네, 네. 그래서 전국에 또 몇 개 사찰에서 이렇게 명상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사업이 뭐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예. 지역 경제 활성화나 청소년의 명상이나 뭐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그렇다고 보면 전국적으로 문체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공지를 했을 수도 있네요, 그죠?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뭐 보신 것처럼 내가 나중에 팀장님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의원님.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가 아니라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 네. 이제 오셨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계속 바뀌셔가지고 지금 몇 번 지금 바뀌셨거든요. 그렇게 문화예술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문화예술 많이 바뀌어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과장님 지금 모르고 계시니까 저희 공평의 민속 보존회가 있잖아요. 메밀 도리깨 소리 얘가 이제 사실은 여기 있는 뭐 삼배 그런 데보다도 훨씬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무형문화재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공모 사업은 이제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공모 사업이 이제 올해까지 공모 사업을 해서 내년에 뭐 무형문화재를 신청을 해도 된다 이렇게 됐는데 올해 그 도에서 그 공모 사업 그 돈이 나오나요? 올해까지? 예, 봉평. 예. 그냥 작년까지만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봉평은 그 원래 3년 아니에요? 3년. 아, 포기를 했어요? 포기했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포기를 했어요? 신청을 올해 거를. 그래서 지금 무형문화재는 지금 꽤 오래 그 민속 보존회로 오래 됐는데 지금 계속 지금 무형문화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민속 도리깨질 소리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소리는 이게
이 무형문화재 받기가 많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뭐 놀이라든지 이제 그걸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심 좀 가지셔서 좀 어떻게 좀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실 때 꼭 좀 무형문화재 좀 만들어 놓고 나가시기를. 네, 또 보존회와 같은 협의해서 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좀 많이 가지고 예. 왜냐면 또 지금 학예 연구사가 지금 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지금 지식이 없으니까 많이 힘든 것 같으니까 좀 군에서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